청담동에 있는 한 교회 목사의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을 후속 취재했습니다. 전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제16회 전국 장로교회 날을 개최하고 회원 교단들과 장로교 신앙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했습니다. 이란 사이비 구원파의 대형 행사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굿TV와 한일장신대학교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미디어 선교 사역에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찬양을 위해 부산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굿TV는 수십억대 투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청담동의 한 교회 목사를 둘러싼 이야기를 연속 보도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싸운다고 하는 이 교회,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갈등 상황이 무엇인지 후속 취재했습니다. 장세인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업체 조이153페이의 대표이자 조이153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한 어조로 설명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상 말로 치면 대박이 났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오 씨는 2022년부터 물물교환 플랫폼이라며 자신이 만든 가상화폐 업체 조이153페이를 홍보했고 동시에 초기 투자자들이나 회원 일부를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오 씨의 페이 업체와 교회는 하나처럼 굴러갔습니다. 조이153페이 앱의 회원 가입 후 최초 가입비 11만 원을 오 씨의 교회 계좌로 입금해 등록 회원이 되면 현금 100원이 페이 한 개로 환산되어 자신의 계정에 쌓입니다. 이후부터는 물품이나 현금을 내고 같은 방식으로 페이를 받습니다. 이 페이로 서울과 부산, 전주 등 사무실에서 판매하는 물건,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에는 다단계 물건들도 포함됩니다. 다단계 그런 제품들도 받아주고 모든 걸 다 받아준대요. 심지어 농사 짓는 그런 오이, 호박 그런 것까지 다 받아주고 페이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당 페이는 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캐시와 장기 투자 형태로 나뉘는데 캐시에 있는 페이를 장기 투자로 옮기면 그 즉시 4배로 불려주는 방식입니다. 또 자신의 계정에 장기 투자 페이가 있으면 0.15에서 0.2%를 매일 추가 페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물교환 플랫폼을 우선했던 가상화폐 업체의 페이 앱은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홍보에 급기야 현금이 오갔습니다. 페이를 주고 현금을 받고 P2P가 이게 물물교환이 됐다는 거죠. 그때 그것 때문에 저는 올페이로 받고 인테리어를 한 1년 가까이 한 거죠. 하지만 다단계로 진행된 보상에 한계가 오자 업체는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계속 믿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그냥 언제 주겠지 하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거의 1년이 넘어가서도 안 주니까. 오 씨의 주장에 따르면 초기 투자자들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부추겨 수십억가량의 현금을 직접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 씨와 초기 투자자들 간 심한 갈등이 발생하며 회원들도 이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교인끼리 서로 끈끈한 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배 보고 나기만 하면 싸움을 하고 팀장님 전도시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하고도 막 싸움을 하고 그래서 이후 오 씨는 자신이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여기는 다 쫓겨났으니까 계정까지 잠가버렸으니까.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오 씨. 오 씨를 고소한 회원들은 오 씨가 페이 업체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자는 말에도 이를 거부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며 수십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다단계 가상화폐 업체가 한몸처럼 굴러가며 발생한 청담동 교회 사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로 교인을 부추기고 이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장로교의 역사는 500년 전 칼뱅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내에는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는 하나의 교단으로 활동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국내 장로교단은 통합과 합동, 고신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로교단 간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교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화합을 다지는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는 장로교회 연합에 전심전력하며 하나의 거룩한 교회로서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전국 장로교 총연합회 한장총이 제16회 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26개 회원교단 목회자 100명은 한자리에 모여 장로교회 화합을 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장로교단의 화합과 한반도 통일, 다음 세대 등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올해 장로교회 날 주제에 맞춰 교회가 복음을 회복해 실추된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경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말씀을 앞서지 말며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낙오 없이 들어가는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 한장총은 성찬 예식을 진행하며 장로교 신앙을 공유하는 타 교단과의 연합을 다졌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 예배에서는 장로교 화합을 위해 힘쓴 목회자에게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제16회 한국 장로교회 날 남서울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장로교 신앙 안에서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합을 다졌습니다. 대표회장 천안 목사는 복음으로 연합한 장로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실추된 교회의 권위와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장로교인으로서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공의를 실현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함께 우리 애쓰십시다. 1981년 설립된 한장총은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신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역사 탐방과 합창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 마약 중독 예방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회 제도를 확립한 칼뱅 탄생 500주년이 지난 2009년부터 장로교회 날을 기념해 각종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로 16번째 장로교회 날을 맞아 한장총은 한국교회가 쇠락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수년간 부산에서 개최한 구원파 유관단체 IYF 월드캠프에 맞서 1인 시위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보도합니다. 부산 백스코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부산 성시호 운동본부 탁지일 이당 상담소장, 구원파 유관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앞두고 부산 성시호 운동본부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최우선 목표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며 구원파 포교의 핵심이 되는 월드캠프의 실체를 알리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IYF의 월드캠프 행사는 박옥수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행사입니다. 백스코 측에도 이 구원파 박옥수 IYF에 대한 대관을 재고해달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사망사건과 기독사학 인수 이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최근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여고생 사망사건과 기독교 사학인 김천대학교를 인수한 사건에 대해 교계와 사회의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탁 소장은 이 같은 사건이 널리 알려져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원파 문제가 특별히 우리가 대처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인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김천대학교 인수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부산 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구원파, 이 박옥수 구원파의 이 월드캠프 백스코 개최를 우리가 저지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는 우리 사회,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부울경본부 이준우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일장신대학교와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미디어 선교사역에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양 기관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구티비 사옥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일장신대학교는 대학 사업 중 하나인 전광판 홍보 사업에 대한 위탁 운영과 사무실을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 지원하며 인재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장신대는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그리고 지역교회와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 교회 또 세계를 향한 복음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티비와 함께 더 나아가 비상하는 저희 한일장신대와 구티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기관은 이 밖에도 상호 발전을 위한 선교 사업과 연합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일장신대는 102년 전 간호선교사로 조선 땅에 들어와 가난한 여성들을 돌보고 교육했던 서서평 선교사에 의해 설립됐으며 현재는 전북 지역의 유일한 신학교이자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목사찬양대가 8일 부산 서문교회에서 창단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대 관계자는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임시로 구성됐던 찬양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창단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온천교회 안용훈 원로 목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찬양대가 되길 바란다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산 목사찬양대는 창단 연주회와 2025년 부활절 연합예배 특송 준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김제노회 은급부에서 목사와 장로 은퇴 전후 사역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1일부터 이틀간 김제 가실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은퇴를 앞둔 노회 소속 목사와 장로들이 참여해 은퇴 이후 사역에 대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목회로만 접고 내려놓고 그냥 끝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준비하면 더 또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밖에도 유 목사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며 얻게 된 유용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다며 세미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전도, 선교, 목회, 복지 영역별 현장 사역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와 노하우를 소개하며 참석한 사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이한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솔로몬 교회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게 출산 축하 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7일 맥주 감사주일에 첫 번째 출산 축하 장려금을 증정했습니다. 홍성익 담임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자녀를 많이 낳아 믿음으로 잘 양육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키우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사명이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이 무슬림 경전인 꾸란을 태웠다는 신성 모독 누명을 쓰고 살해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8일 한국 순교자의 소리와 영국 릴리즈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 5월 파키스탄 펀자브주에서 74세의 기독교인 나지르 마시길 씨가 무슬림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그가 꾸란을 태웠다는 누명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 같은 기독교인 박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2월 기독교인들이 꾸란을 불태웠다는 허위 고발에 근거해 3만 명 이상의 무슬림 폭도들이 카네왈 지구에서 기독교인 마을과 교회를 불태웠고 2005년 11월에는 같은 이유로 1,500명 이상의 무슬림이 상라일 지구에 있는 교회 3곳을 불태웠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최상병 특검법을 9일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 경찰서장은 9일 브리핑에서 가해자는 차량 이상을 느낀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길이 초행길이었으며 일방통행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사고로인 지난 4일 병원을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첫 피의자 조사를 벌였고 10일 차 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을 돌파하는 등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이날 현재 총 5,188건으로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6월 계약분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20일가량 남아있는데 4월 거래량인 4,990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월간 거래량이 5천 건을 돌파한 것은 2021년 5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처음이며 5,188건은 2021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치입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나선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9일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교육을 진행한 전삼루는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6,5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삼루는 사측에 전 조합원에 대한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유급휴가 약속 이행, 또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상황입니다. 전삼루는 사측이 제시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반응이 없다면 무기한 파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웅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크렘린궁이 현지 시각 8일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밝힌 이번 언급에 대해 우리는 이 접근 방식에 반대하며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남한 모두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겐 현재 평양에 파트너가 있고 서울에는 반러시아 체제에 동참한 국가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팽팽했던 미 대선 레이스가 전환점을 맞았을 가능성을 금융시장이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CNBC가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CNBC는 대선 후보자 토론을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전망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계기로 투자자들은 트럼프 2기를 예측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수석 투자 전략가는 트럼프 승리 시 금리 변동성이 커지며 은행과 기술주가 수혜를 보고 주택 건설업체와 재생에너지 또 신흥시장 통화는 불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의 정책 애널리스트 에드 밀스는 2017년 세금 감면 연장과 트럼프의 잠재적 규제 완화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이는 금융에 특히 유리하고 임기 중 인수합병이 많이 승인될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 폭우와 홍수, 폭염과 가뭄 등 이상 기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오전 인도네시아 술라시섬 북부의 한 금강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18명이 실종됐습니다. 인근에선 폭우로 강둑과 교량이 무너지면서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새벽에는 허리케인 베릴이 1등급 상태로 미국 텍사스에 상륙했습니다.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면서 가정집을 덮쳤고 50대 남성 등 최소 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국립기상청은 베릴이 최소 3개의 토네이도를 동시에 발생시켰고 이 중 하나는 극도로 위험한 토네이도로 확인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체제는 강제 노동을 포함해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원을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발전시키는 데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각 8일 북한 인권단체들의 북한 자유주간 행사와 관련해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부 언론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청소년을 포함한 공개 처형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공포와 억압의 환경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QTV 뉴스 김태웅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비는 오후부터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습도는 여전히 높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남부와 제주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9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베릴이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발생한 허리케인인데 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을 꼽고 있는데요.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이른 폭염이 찾아온 한국에도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